자, 오늘의 이제 진도. 자, 이제 네 번째 내용인데, 작도와 합동이에요. 이건 뭐게? 구급차. 오케이. 구급차 소리랑 좀 이건,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좀 이렇게, 이거 사이렌 울릴 때보다 자꾸 그거 생각이 나. 약간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자, 작도와 합동 여기를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작도라는 거는 이제 실생활에서 따지면 이제 그 건축, 설계 있죠, 설계. 설계할 때 보면 여러분 그 집 도면이나 왜 이렇게 그런 거 본 적 있니? 대충 본 적 있지? 막 이렇게 방이랑 막 이렇게 구조해 놓잖아. 그거 되게 정확하게 그려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정말 정확하게 그려야지 나중에 집을 지었을 때나 이럴 때 딱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그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서 또 거기서 뭔가 하나 잘못된 오차가 생기면 이 건물이 약간 이렇게 부실해질 수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생긴대. 뭐 나도 건축 쪽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아주 정확한 어떤 그런 도형들을 그려야 돼. 정확한 직선, 뭐 정확한 비율이나 이런 거 맞춰가면서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작도라는 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할 작도는 그 중에서 정말 기본이 되는 그 부분들을 이제 먼저 배울 거고요. 나중에 건축 쪽이나 뭐 약간 그 설계, 약간 이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쪽으로 가도 돼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아마 이제 이렇게 도면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막 하게 될 텐데, 여튼 작도는 그런 데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합동이라는 걸 같이 연결해서 배우게 되는데, 사실 작도와 합동이라는 두 가지 파트 중에서 작도는 이제 나중에 뭐 그런 거 실생활에서 사용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 혹시 그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금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어서는 요 합동이라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내가 계속 반복하는 부분은 그 눈으로 봐서 얘네들 합동인데?가 아니라 얘네들이 왜 합동이지? 그 이유를 계속 찾아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렇다면 작도와 합동에서 우리가 이 작도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작도라는 건 두 가지의 그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눈금 없는 자. 눈금 없는 자와 그 다음에 그 우리 원 그리는 거 뭐라 그래? 컴퍼스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눈금 없는 자는 어디다 쓰고 컴퍼스는 어디다 쓸까요? 줄 그을 때 써요. 줄 그을 때 써요. 얘는 직선 그리는 데 필요한 거고요. 컴퍼스는 왜 필요해? 길이 잴 때 필요한 겁니다. 길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길이를 잴 때 필요한 게 컴퍼스예요. 먹어. 지금 자꾸 눈치 보면서 먹어. 소리만 안 내면 돼. 그거에 그 먹는 데 집중만 안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컴퍼스는 길이를 잴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컴퍼스의 용도는 원을 그릴 때 쓰잖아. 여러분, 원의 성질이 뭐죠? 원? 그러니까 원이 뭐야, 원? 그쵸? 원 이러면 다들 동그라미요 이런다고요. 그거는 그냥 진짜 그냥 이렇게 이거 곡선이 있는 도형을 동그라미 포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뭐야? 또 동그라미요. 또 원 이렇게 좀 딱 제대로 된 원이라고 생각하면 얘도 뭐야? 얘도 동그라미요. 이거는 얘는 조금 길쭉한 동그라미요. 막 이런 식으로 간다고. 저 핫도그 아니에요. 배고프니? 여기다 이렇게 발라주면 핫도그니? 그죠? 자, 그러면 정확한 개념,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정확한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원이 뭐지, 원? 제대로 아는 사람. 보지 말고. 자. 그게 동그라미지만. 자, 그 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한 점이 있을 때, 한 점이 있어. 이 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한 뼘 정도 되는 점을 계속 찍어. 여기 이 점에서부터 한 뼘 정도 되려면 한 이 정도 돼. 여기서 또 이쪽으로 한 뼘이 될 수도 있어. 여기서 이렇게도 한 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한 뼘이 되는 애들 계속 이렇게 모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계속 모으면 걔네들이 모였을 때, 쭉 모였을 때 결국 하나의 원이 되더라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정확한 개념은 한 정점으로부터, 정점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는 점이야. 그래서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얘기야. 뭐에 있다고? 같은 거리, 즉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이를 체크할 때 컴퍼스를 사용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작도를 가지고 이걸 갖고 작도를 하는데, 자, 우리가 그 작도를 하는 게 지금 총 3가지를 작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손으로 그리면서 볼 건데, 첫 번째는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이 작도하는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이거 그 칠판에 보면 여기 이렇게 눈금 있는 거 알지? 다들. 지금 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분 이거 딱 그리면 요 길이가 딱 4칸짜리야 지금. 그 이거랑 똑같은 길이를 작도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거 4칸짜리니까 여기에 똑같이 4칸 찍으면 되겠죠. 물론 그래도 되긴 하겠죠. 근데 이걸 제대로 된 작도법을 이용해서 작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하나의 점을 찍습니다. 이거 순서 쓸 거예요. 이 선과 똑같은 그 길이의 선분을 작도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점을 찍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점이 찍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가 1번이 아니겠지. 자, 근데 난 지금 점을 찍는다가 1번이야, 여기가.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컴퍼스를 가지고 요 기준이 되는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컴퍼스라는 게 바늘 부분과 연필 부분이 있잖아. 바늘을 꼽고 연필을 돌리는 거지, 이렇게. 그죠? 바늘을 여기다 찍고요. 연필을 여기다 놓고 한번 돌려서 길이를 체크를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게 바늘을 찝고 한번 돌렸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작업이 되겠죠, 2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한번 돌리면서 컴퍼스의 다리가 벌어져 있겠지, 이제. 길이가 체크가 돼 있는 거야. 그거를 가지고 다시 여기 1번에 가서 돌려요. 오케이?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내가 지금 돌리는 원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원이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아까 원이라는 게 뭐라 했어? 한 고정되어 있는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내가 이 원의 일부분을 그려놨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 원까지 어떻게 선을 그려도 길이가 다 어때? 똑같아. 왜냐면 내가 원래 그리려고 했던 원의 반지름을 뜻하는 거니까 다 똑같은 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 1번이었고 여기 2번이고 여기서 이렇게 그린 얘가 3번.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점에서부터 이 원을 지나가게 되는 직선을 그 눈금 없는 자 있죠. 눈금 없는 자로 쓱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점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 교점을 결정해 주는 것까지가 굳이 따지면 얘가 이제 여기 이 선 그리는 게 4번, 여기 이 점, 이게 점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까지 5번, 이렇게 정말 세세하게 따지면 이렇게 가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1번 점 찍는 거랑 마지막에 이 교점의 점 체크해 주는 거, 이거는 없이 그냥 여기 4번까지만 딱 이렇게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냥 순서만 잘 기억해놔. 경우에 따라서 생략되는 게 있을 거라고 내가 얘기했죠. 지금 나 정말 모든 세세한 과정 다 적은 건데, 자, 첫 번째 뭐라고? 점을 찍는다. 두 번째, 원을 한번 그린다. 세 번째, 그걸 그대로 가서 1번에서 다시 원을 그린다. 네 번째, 1번에서 그 교점 아무거나 하나 지나가게 직선 하나 그린다. 그 교점까지의 거리가 얘랑 같은 놈이다 결정해 주는 거. 다섯 번째.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다고요. 됐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지금 길이가 같은 선분 작도를 했어요. 두 번째 작도는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해요.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각이라는 거의 크기는 이렇게 대충 그릴게. 요만큼의 각을 작도를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요것도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각을 옆에다가 각의 크기를 작도하고 싶어. 요만큼 벌어진 정도를 작도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러면 그 방법은 이제 얘도 주어지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요것도 정말 그냥 여기서부터 바로 작도를 시작할 거야. 자, 첫 번째는 기준이 되는, 우리가 각이라는 건
어떤 한 선분으로부터, 한 반직선으로부터 또 다른 반직선이 만들어졌을 때 이 두 반직선 사이의 크기를 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럼 기준이 되는 반직선이 하나 여기 밑에 하나 깔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반직선부터 그리는 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반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요게 1번. 오케이? 보통은 반직선을 하나 주어줍니다. 이거 뭐 이렇게 체크하라고 할 때. 반직선이 주어지면 얘 빼고 다음 거부터 번호 체크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자, 요게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요 각에서 여기 만난 요 꼭지점 있죠, 꼭지점. 요 점에서 원을 하나 그려요. 오케이? 얘가 이제 두 번째가 되고, 그럼 이렇게 그리게 되면 교점이 몇 개가 생겨? 2개 생기는 거 보여, 지금? 자, 기억하고 있어. 2개 생겨. 자, 어쨌든 원을 그렸으니까 지금 컴파스 다리가 벌어져 있겠지? 그죠?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그려요. 갖다 그려놔요. 그럼 얘가 3번이 됩니다. 내가 아까 전에 지금 여기서 생기는 교점 두 개 있었다고 생각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지금 얘 교점 2개가 있고 얘는 교점이 지금 하나가 있는 상태지. 그럼 여기 있는 교점과 여기 있는 교점이 같은 위치에 있는 애가 여기 아니야, 이거? 얘랑 같은, 이 교점과 같은 위치에 있는 애가 얘 아니야, 얘? 그치? 그러면 여기에 바늘을 찝고, 요 교점 있죠, 만나는 바. 여기에 없는 교점. 여기까지의 거리를 체크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늘을 꼽고 여기에 연필을 놔서 하나 그리라는 얘기죠. 원을 하나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만큼 다리가 벌어져 있겠지, 다시?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원을 그려요. 그럼 여기에 교점을 하나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는 원래 요 반직선과 요 원의 교점이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요 반직선이 여기는 없기 때문에 얘를 찾기 위해서 한 거였지. 맞아요? 그래서 이 꼭지점과 여기 교점 있었잖아. 교점 만들어 놨잖아. 얘네들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 지금 번호 쓰다 말았네? 자, 그러면 봐봐. 다시 가봅시다. 이거 반직선 그리는 게 일단 1번이었지, 우리?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여기에 바늘 꼽고 원 그리는 게 2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길이로 원을 그려서 3번 찍었고요. 네 번째가 여기에 바늘 꼽고 요거에 그리는 게 얘가 네 번째였어요. 그죠? 그걸 똑같이 갖고 와서 여기다 원을 그리는 게 그럼 5번째가 될 거고, 이때 생기는 교점과 처음 시작했던 요 꼭지점, 얘를 연결하는 얘가 6번째가 되겠지? 그죠? 그렇게 되면 요거의 각이 만들어지면서 요 각과 요 각의 크기는 같아지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되니?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각의 크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까 건축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작도 같은 거 할 때 뭐 예를 들어 90도를 작도를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도면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막 작도 하잖아, 이렇게. 이런 거 할 때도 단순히 90도를 작도할 때도 되게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한다고 하더라고. 나도 몰라. 난 건축 설계도 근데 뭔가 재밌을 것 같지 않나? 관심 없죠, 여러분? 또 또 헛소리 잠깐만 하면,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은지 꼭 고민을 좀 하세요. 계속 고민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마시고요. 나중에 커서 이런 거 해볼까? 그런 거 있지, 그냥. 진짜 난 커서 반드시 이게 될 거야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커서 이런 거 해보면 재밌겠는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나 이거 왜 영상 찍히고 있나? 영상이 찍히고 있나? 나 왜 이거 갑자기 꺼졌을까요? 잠시만. 이게 영상은 켜지고 있는데 돌아가고 있네요. 됐어. 그러면 이따 끌 때 가서 꺼야겠다. 이게 연결이 끊어졌네, 얘랑. 원래 태블릿에서 같이 원격 조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씩 절전 모드로 들어가면 꺼져버려고. 몰라. 자, 어쨌든 계속 녹화는 되고 있으니까. 자, 세 번째는 평행선 작도하기. 평행선을 작도를 할 거예요. 근데 평행선을 작도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보통 이제 첫 번째, 교재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교재는 그냥 딱 동의각의 성질을 이용해요. 동의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작도하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엇각을 이용하는 게 있는데, 동위각만 나오는 문제집도 있고요. 둘 다 나오는 문제집도 있어요.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동위각만 갖고 작도하는 거 알려주는 데도 있고, 둘 다 알려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동위각은 무조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여줄 건데, 자, 우리가 요 선분, 이게 직선이 하나 있어. 그럼 이 직선이랑 평행한 평행선을 하나 그리고 싶은 거야. 평행선을 그리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도 기준이 요 직선과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어떠한 점, 이 점을 내가 P라고 할게. 이 직선과 P를 지나면서 평행한 평행선을 그리고 싶어. 그럼 이제 우리는 안 배웠으면 보통 이래요. 야, 이거 얘랑 지나면 평행선 어떻게 그려? 그냥 이렇게 해요. 대충 작았다 대고 대충 평행해 보이게 그리겠죠. 그죠? 요게 이제 배우지 않았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리는 방법이긴 한데, 자, 우리는 내가 지금 무슨 성질을 이용한다고? 동위각의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위각을 하든 엇각을 하든 요령은 똑같은데, 자, 잘 이해해봐. 요 직선이 있어. 얘가 있어. 그럼 얘네 둘을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만나는 직선을 하나 대충 그려요. 대충 지나가게 그려요. 뭐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 놓으면 요 직선과 요 직선 사이에 각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죠? 맞아요? 각이 하나 만들어져요. 근데 번호 이따가 쓸게. 그냥 순서만 쭉 그냥 하고. 자, 그러면 요 각이 만들어졌고, 이 각을 이 위에서 P에서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게 되면, 동위각의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 동위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하다라는 거 알죠? 맞아?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랑 얘랑 동위각인데 얘네들의 크기가 같아 달라. 지금 내가 그린 거에서는 다르지? 그럼 얘랑 얘랑 평행선 아닌 거잖아. 근데 만약에 얘네들의 크기가 같대. 그럼 얘랑 얘랑은 뭐가 되는 거야? 평행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같은 크기의 각을 요 P의 요 위에서 각의 크기 똑같은 각을 작도를 하자라는 얘기야. 앞에 있는 요거랑 비슷한 요령이에요. 자, 여기 각이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교점 있죠, 교점.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 그리면서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요. 원을 하나 그리면 교점이 두 개가 생깁니다. 맞아요? 맞아요? 교점 두 개 만들었지, 지금. 두 개 만든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그 크기 그대로, 그 크기 그대로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면 위쪽에 교점이 생겨요. 맞아요? 그럼 이 교점은 여기 교점 두 개 중에 누구랑 같은 역할이냐면 얘랑 같은 역할이지. 맞아? 맞아? 그럼 여기에 바늘을 꽂아요. 바늘을 꽂고 여기까지 원을 그려요. 그러면 요만큼의 거리가 여기서 똑같이 작도가 되면, 이렇게 작도가 되면 여기 교점이 생기지. 맞아? 그러면 얘랑 얘를 연결하게 됐을 때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아지더라라는 얘기야. 이거랑 같은 요령이야. 여기에서도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그러면 이 교점과 이 교점이 같은 역할이니까 여기에 바늘을 꽂아서 원을 그리고 여기서 원을 그려서 이 교점과 원래 처음 점을 연결하면 아, 각이 같아져. 이렇게 갔던 거였어. 그지? 마찬가지야. 여기서 선을 그리고요. 그리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그죠? 생겨. 그지? 두 개 생겨. 이 위에서도 똑같은 원을 그리게 되면 여기에 교점이 생기니까 이 교점은 이 두 개의 교점이랑 봤을 때 얘랑 같은 놈이란 말이야. 그지? 얘랑 같은 놈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바늘을 꼽아서 같은 역할을 하는데 바늘을 꽂아서 원을 그리면 똑같이 원을 그렸을 때 교점이 생기고요. 이 교점과 이 점을 연결하게 되면 얘랑 얘는 평행해지더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자, 순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냐면 원래 우리한테 있었던 건 이 흰색 얘랑 점, P라는 점 두 개밖에 없었어. 그지? 제일 먼저 뭐부터 했지, 우리? 직선 먼저 그렸죠. 그죠? 그래서 뭘 만들었어, 우리가? 하나의 각을 만들었잖아. 이해돼요? 각을 만들었어. 얘가 1번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했어, 우리? 얘를 여기에 바늘을 꽂아서 원을 그렸지. 얘가 2번. 그래서 교점 생긴 거 확인했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다리 벌려져 있는 컴퍼스를 가지고 다시 그대로 그려요. 얘가 3번이야. 그럼 그때 생긴 교점이 위에 거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얘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여기니까
여기에서 바늘을 꽂아서 이 교점까지의 원을 그려라. 얘가 4번. 그걸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려라. 5번. 그러면 여기 내려와서 여기 교점. 여기서부터 그린 이 원과 원래 그렸던 원의 교점이 생기는데 이 교점과 P라는 점과 연결하게 되면 걔가 평행선이다. 이게 6번. 그럼 얘랑 얘는 무슨 각이야? 동의각 아니야? 맞아? 그러면 내가 그린 얘랑 얘랑의 위치가 동의각이니까 얘네들의 크기가 같게 같은 각의 크기를 작도한 거잖아 지금. 맞아? 동의각의 크기가 같은 애?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무슨 선이다? 평행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억각일 때도 요령은 똑같아. 요건 좀 빨리 할게. 처음 시작할 때는 요건 똑같아요. 요 직선과 P라는 점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선을 그리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요게 1번. 그럼 여기 각이 만들어졌지? 얘랑 똑같은 각을 작도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쪽에서 원을 이렇게 그려요. 그럼 점 2개가 생겼어. 맞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P를 지나면서 똑같이 이 원을 그리는데 아까 동의각일 때 여기서 똑같은 방향,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그렸었잖아. 억각일 때는 이렇게 돼 있던 걸 여기서 뒤로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그럼 교점이 여기가 생기지. 그럼 얘랑 얘가 같은 역할이니까 요거랑 길이가 같게 이렇게 작도를 하고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돌려요. 그럼 여기 교점 생기죠? 얘랑 연결해요.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지더라. 오케이? 자, 요거 순서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걸로 쓸게. 처음 요거 그리는 게 1번이었지. 그 다음 뭐야? 똑같이. 얘 그리죠? 2번. 요거 그렸죠? 3번. 여기에서 요거 그리는 거 4번. 여기에서 요거 그리는 거 5번. 교점 연결하는 거 6번.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크게 3가지에 대한 작도, 이 작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도 원 그리다 이거 노래졌어. 이거 집에 가서 연습을 한번 해봐요. 그리는 거요? 네. 여러분 집에 다 컴퍼스 하나씩 있을 거야. 초등학교 때 컴퍼스 쓸 때 맨날 한 번 할 때마다 학교에 맨날 하나씩 사갖고 하는 애들 있던데. 새 거 맨날 잃어버리고, 어디 갔지? 맨날 하고. 그러다가 하다가 이거 딱 이렇게 하고 돌리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애들 친구 거 보니까 되게 좋아 보여. 그래갖고 그거랑 똑같은 거 다시 사고 막. 내가 그랬거든. 네,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나 진짜 그래갖고 집에 컴퍼스가 한 막 5개 막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처음에는 컴퍼스 진짜 싼 거 사가지고, 왜 컴퍼스 다리 고정 안 되는 거잖아, 벌리는 거. 이게 그냥 이렇게 조금 뻣뻣한 정도여갖고, 그냥 딱 벌려서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이게 조금만 쓰다 보면 이게 헐거워져갖고, 막 지 혼자 막 다리가 막 이래 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살짝 흔들면 지 혼자 다리가 막 혼자 막 펄럭펄럭 막 이래.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좋은 거 사야지. 하고 다시 사고. 근데 또 보니까는 그 컴퍼스를 쓸 날이 별로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한 단원 쓰고 말이에요. 중학교 올라가서 안 써요. 이거 할 때는 한번 연습이나 한번 하겠지. 컴퍼스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 항상 그래. 어디 갔는지 몰라. 컴퍼스 2만 5천 원인데 계속 잃어버려서 샀었는데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그치. 내가 뭔 말인지 알지.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학용품 잃어버리는 건 너무 짜증나지 않니? 특히 지우개 잃어버릴 때. 분명히 난 들고 있다가 내가 잠깐 쓰고 난 문제 풀고 다시 봤는데 없어져 있어. 맞아요. 셰프도 여기 문제집 뒤에 이렇게 있어요. 누가 가져간 것 같은 거야, 막. 근데 그 지우개 하나 잃어버리면 사실 학용품 중에서 금액이 제일 싼 게 보통은 지우개야, 그지? 그지? 물론 막 2,000원, 3,000원짜리 지우개 비싼 거 쓰는 사람도 있긴 할 텐데. 보통 지우개가 제일 싸. 내가 가지고, 니들 필통에 있는 애들 중에서 보통 지우개 제일 싸. 근데 다른 애들보다 걔가 없어졌을 때가 제일 화나지 않니? 나 진짜 그 지우개 잃어버리면 하루 종일 신경 쓰여갖고 짜증나. 저번에 샤프 그냥 그 책상에 두고 화장실에 가서 샤프가 떨어졌어요. 이상하다니까? 항상 그래. 그럼 이거 쓰는 아니 그거 잘 안 지워져. 샤프 뒤에 있는 지우개 쓰는 거 나 너무 싫어해. 그거 약간 작아지면 껴가지고 안에 샤프 샤프심을 못 넣어. 그러면 이제 샤프심 입구에다 넣어야 돼. 근데 입구에다 넣었다 샤프심이 똑 부러져. 이거 또 짜증나. 근데 여기 뒤에다가 넣으니까 갑자기 안 나오는데. 아니야, 그 앞에가 막혀서 그러는 거야. 그건 이거 빼주면 돼. 앞에다 넣으면 더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또 뭐 얘기하다 또 딴 데로 샜어. 자, 자, 네 번째.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작도법은, 지금 우리 과정에서 작도법은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길이가 같은 거, 그 다음에 각의 크기가 같은 거, 그 다음 평행선. 요 정도 작도하는 법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우리 이제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사실 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놨어, 아무렇게나. 자,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우리가 세 개의 꼭지점이 있을 때 얘네들을 내가 A, B, C 이렇게 잡아요. 그죠? 그러면 이 A라는 꼭지점과 마주 보는 선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A라는 게 마주 보는 게 BC 아닙니까? 그죠? 요 각이 마주 보는 요 변을 우리는 뭐라고 해? 대변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한 변에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 이씨. 자, 너희 때문에 이상. 이 한 변에서 마주보고 있는 각이 있겠지. 맞아? 이 변의 입장에서 요 A라는 각 있지. 요 각은 대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라는 게 마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나중에 이제 얘기할 텐데, A라는 꼭지점과 마주보는 선분이지. 맞아? 이 선분의 길이를 표현할 때, 보통은 A가 마주본다고 해서 이 길이를 소문자 A로 표현을 해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굳이 언급은 안 해요. 자주 쓰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A라는 각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소문자 A로 표현해. 그럼 반대는 아니죠. B라는 각에서 마주보는 변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소문자 B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C가 마주보는 변은 뭐라고 하면 돼?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의 약속이에요. 기억하고 계세요. 중학교 때는 크게 써먹지는 않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공식을 우리가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순서 이렇게 쓴다라는 그냥 버릇처럼 그냥 기억하고 계세요. 알겠죠? 자, 어쨌든, 마주보는 변 뭐? 대변. 마주보는 각은 뭐라고? 됐죠? 다 알죠? 자, 우리 삼각형에서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성질, 가장 중요한 성질. 삼각형에서 우리 변이 3개가 존재하지. 맞아? 삼각형이 되는 조건. 삼각형이 될 조건은요. 가장 긴 변 있죠? 가장 긴 변. 가장 긴 변과 나머지 두 변. 나머지 두 변은 그냥 합이라고 쓸게. 길이의 합인데 가장 긴 변의 길이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야 삼각형이 돼? 합이 더 커야 삼각형이 되겠죠?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자리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요만큼의 길이가 뭐 6이라고 할게. 자, 그럼 여기 절반이 한 3 정도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요거 3이라고 잡았고 요거보다 조금 짧게 이렇게 해갖고 요만큼이 2야. 이걸로 삼각형을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면 처음에 아마 이걸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로 삼각형 만들어 봐 라고 했어. 그럼 보통 우리가 가장 긴 변을 먼저 기준으로 잡을 거야. 이렇게 6을. 그죠? 그 다음에 3을 내가 여기 갖고 왔는데 이거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갖고 오면 뭐 이렇게 해갖고 3만큼을 내가 그려봤어. 이렇게 여기 3만큼을 그렸어. 여기 6이야.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연결을 해줘야 삼각형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 길이가 2보다 훨씬 길죠?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내리면 여기 길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3을 내가 이만큼 줄여봤어. 그래도 이만큼이야. 그치? 그렇게 쭉쭉쭉쭉 내렸어. 쭉 내렸더니 3의 위치가 여기가 가운데, 요만큼 가운데로 왔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만큼이 더 필요해. 최소 3보다는 커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그죠? 그냥 상황으로 봐도 이해는 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을 봤을 때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짧아야지 여기에 요만큼의 각을 만들면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오케이? 그냥 상황으로 보면 이해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어쨌든 삼각형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삼각형이라는 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작도를 얘기를 했고 삼각형을 얘기했어.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삼각형을 작도할 거예요.
삼각형을 작도할 때 이거 일일이 다 작도를 안 할 건데 삼각형을 작도하는 방법. 근데 이제 삼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은 그냥 편 길이랑 뭐 각이랑 이런 거 작도를 하면 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한번 이제 5번으로 생각해보면 이거야. 삼각형이 하나로 작도되는 법. 작도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오직 딱 한 가지 모양의 삼각형.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얘가 합동에 대한 내용의 기초과정인데 삼각형이 이런 조건으로 주어지면 내가 이렇게 조건을 던져주면 삼각형의 모양은 오직 이거 딱 하나밖에 안 나와 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애랑 요런 애랑 요런 애가 있어. 얘네 셋으로 삼각형을 만들려고 했어. 그러면 내가 얘를 갖다 붙였을 때 아무렇게나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얘를 못 붙이지. 얘를 붙이기 위해서는 얘가 적당히 내려와서 요 길이만큼만 남아있게 딱 맞춰줘야 되지 무조건. 맞아? 그러면 얘랑 만들려면 대략 뭐 이 정도 되고 요거 맞추려면 뭐 이 정도 해서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같은 이런 상태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야. 요 모양 말고는 다른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모양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우리는 오직 딱 한 가지 모양의 삼각형으로 만들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모양 말고 이렇게 해놓고 그럼 여기 좀 짧고 이렇게 짧고 이렇게 길게 만들어도 이거랑 다른 거 아니에요? 같아요. 돌리면 같아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를 회전시켰을 때 같은 건 같은 걸로 우리가 간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뭐라고요? 어떻게 주어지면 딱 하나로 만들어진다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딱 하나로 만들어져요. 두 번째. 두 변의 길이와 거기 뭘로 돼 있니?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질 때 무슨 얘기냐면 선분의 길이가 뭐 이렇게 잡히고 이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길이가 요만큼이야. 그리고 얘네 둘이 요 사이의 길이 끼어있는 각의 크기가 이거 너무 길다. 크기가 뭐 이렇게 요만큼으로 주어져야 된대. 그럼 얘랑 하고 요 각이 딱 주어지게 되면 요만큼의 각을 얘로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대충 뭐 이렇게 될 거야. 요만큼 각이 주어지겠지. 요만큼이 주어지겠지. 맞아? 그러면 딱 여기랑 여기가 요만큼의 길이가 딱 결정이 나버려. 다른 크기가 주어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랑 마지막에 연결만 해주면 이거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네. 그러면 이 각과 요 변과 요 변을 갖고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이 모양 말고는 또 다르게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항상 요거 하나밖에 안 만들어져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질 때. 세 번째.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질 때. 한 변이 있고 양쪽 각에 뭐 요만큼이랑 뭐 요만큼의 각으로 만들으래. 요만큼이니까 대충 요렇게 되는 놈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요 각만큼 작도를 했지. 요만큼만 작도를 하래. 요렇게 작도를 하래. 그렇게 되면 이 각만큼 작도하고 각을 작도했을 때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안 나타나게 돼. 무조건 요 한 모양만 만들어지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제외하고는 하나로 작도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로 작도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가끔은.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가지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는 쉽게 이해가 되니까 냅두고요. 그럼 두 변의 길이랑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아니라 두 선분 사이에 끼어있는 이 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각이 주어지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이게 사실 좀
정확한 길이랑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5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내가 각이 요만큼을 지금 각도를 해보고 싶어. 근데 이게 얘네 둘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아니라 다른 데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다른 데서 만든 각이 요거야.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자, 봐봐. 3이라는 길이, 5라는 길이가 있어. 자, 일단 5라는 길이에서 요게 5야. 요 각을 작도를 했어. 요 각을 작도하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3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얘는 좀 쉽다. 얘는 딱 하나밖에 안 되겠다, 이 상태로는. 자, 좀 더 작게 그릴게요, 이렇게. 요만큼의 각을 작도를 할 거야. 그럼 얘는,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내가 3을, 여기에서부터 3의, 즉, 여기의 각은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아니라 다른, 나머지 한 각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했지. 맞아? 그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요 점에서부터 내가 3이라는 걸 갖다 붙인다고 하면, 이렇게 3을 붙일 수도 있고요. 맞아? 이쪽으로 붙일 수도 있어요. 3을 이쪽으로 갖다 붙일 수도 있어. 상황이 몇 개가 만들어지니, 삼각형이 지금. 두 가지 만들어지는 거 보여? 5랑 3을 만들고 요 각을 내가 여기다가 만들어 버리니까 3이랑 이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3을 만들어지게 되면 5, 요 각 3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삼각형이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 두 가지가 지금 되는 거 보입니까? 보여요? 한 가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모양에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 지금. 보여요?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질 때만 딱 하나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저 3번의 아닌 예를 한번 또 보면 한 변의 길이가 얘도 내가 5개로 해볼게요. 내가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요 길이는 여기 칠판에 있는 눈금 개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요거랑 각을 2개를 또 하나 해보면 요만큼의 각이랑 요만큼의 각을 내가 작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게 양쪽에 있는 끝에 있는 각이 아니라 여기 하나랑 이 위쪽에 있는 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만들어지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3개 정도 만들어질 텐데 쉽게 가자. 60도짜리 하나랑 여기 60도짜리 하나랑 30도. 근데 이게 여기랑 이게 양쪽 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자, 5가 있을 때 첫 번째 여기가 5야. 이때 여기가 30도인 거야. 30도. 그리고 여기가 60도라고 하면 이런 모양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각이 2개가 60도, 30도면 나머지 한 각은 무조건 90도여야 되잖아. 맞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두 번째 5칸 하고요. 이번에는 여기서 60도로 갑시다. 여기 60도, 여기서 30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얘랑 같은 거야? 모양은 같겠지.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기가 아예 다르지 않아? 맞아요? 얘는 5라는 길이가 30도랑 90도 사이에서 생기고 얘는 5라는 길이가 60도랑 90도 사이에서 생겨.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이 5가 얘가 길이가 요거랑 요거 3변의 길이가 있을 때 두 번째로 긴 놈이지. 맞아? 얘는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얘가 가장 짧은 놈이지.
둘이 다른 상태가 돼버린다고. 맞아? 지금 같은 크기가 하나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개가 만들어진 거야. 보여요? 됐어요?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원래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30도랑 여기에 60도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 각의 위치가 5랑 그 양쪽 끝각이 30도, 60도가 다 들어간다는 말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총 3개가 만들어져, 지금 상황이. 그죠? 딱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이 하나로 작동되는 이 상황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결국 합동이 되는 상황과 같아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일단 이해됐나요? 저거 외워야 돼요. 자, 첫 번째 조건 외워봐. 자, 첫 번째 뭐라고?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질 때. 세 번째 뭐라고요? 그쵸? 한 변의 길이와 양쪽 끝각을 알 때.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합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자, 우리 합동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합동. 그러니까 이걸 굳이 풀어서 얘기하면, 그 두 개의 도형을 이렇게 딱 합쳤을 때 똑같다. 같을 동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딱 겹쳐놨을 때 완전히 같을 때, 완전히 포개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A4 용지, 너네 A4 용지 크기 다 똑같죠? 그죠? A4 용지들 보면 크기 다 똑같잖아. 걔네들을 딱 정확하게 딱 겹쳐놓으면 완전히 딱 일치하게 되지. 똑같지. 그런 애들을 우리가 합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합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 삼각형이 합동이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얘랑 그래서 A, B, C, D, E, F,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이 A, B, C와 D, E, F는 합동이에요. 그죠? 합동으로 내 지금 그려놓은 거야. 그러면 합동이라고 하면 서로 같은 역할을 하는 점이 있을 수 있고 선분이 있을 수 있고 각이 있을 수 있겠지. 맞아? 그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을 우리는 서로 대응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A라는 꼭지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야, 여기서는? D죠. 그럼 우리는 A랑 D를 대응하는 꼭지점이라고 해서 대응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A라는 각과 D라는 요 각을 생각하면, 이건 지금 내가 점으로 얘기한 건데 지금 이번엔 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A라는 각과 D라는 각, 같은 역할을 하는 요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응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선분으로 봐봐. BC라는 요 선분은 누구랑 같은 역할을 하죠, 여기서는? EF가 같은 역할을 해요. 그죠? 그럼 얘네 둘이 같은 역할을 하는 변이니까 대응변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동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삼각형, 너무 노란색 많이 쓰고 있지. 삼각형 ABC라는 애는 대응을 해. 삼각형 얘랑, 그죠? 그럼 이거 쓸 때 이거 순서 되게 중요해요. ABC 순서대로 썼지. 그러면 A라는 애랑 대응하는 점이 누구였어? D였지. 그 순서, 대응하는 애들끼리 맞춰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A가 D랑 대응하니까 첫 번째, B는 E랑 대응하니까 두 번째, C랑 대응하는 게 F니까 마지막. 이렇게 해서 얘랑 합동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기호로 우리 같다. 원래 같다의 개념은 이거 2개짜리 쓰죠. 그쵸? 짝대기 3개로 씁니다. 삼각형 2개가 합동이다. 합동의 기호는 이렇게 써주고 짝대기 3개를 쓰면 아, 얘네가 합동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 AB라는 선분 이렇게 2개 연결하면 AB 선분이지. 맞아? 그러면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내가 지금 연결해서 써놨지. 똑같이 여기서도 첫 번째, 두 번째를 연결하면 아, AB라는 선분과 DE라는 선분, AB가 얘야, DE가 얘야. 아, 같은 놈이네. 선분으로 연결을 해도 반드시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 나오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A랑 C
첫 번째, 세 번째로 만들면 AC가 여기야. 그럼 똑같이 얘가 돼야 돼. 첫 번째랑 세 번째를 연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각 꼭지점, 점들 순서 맞춰서 똑같이 대응하는 애들 순서로 써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잘못 쓰면 틀려요. 서술형이나 이런 데서 합동을 써라라고 했는데 이거 순서 잘못 썼어. 똑같은 삼각형을 얘기하는데 순서를 잘못 썼어.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 나 이거 목이 갔지? 빠르게 뛰어. 자, 너무 추워? 나만 덥니? 더워? 여기는 덥고 여기는 추운데 자리를 저쪽으로 잠깐 옮길래 그러면? 에어컨이 거기 바람이 직방으로 와. 뭐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이따가 버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합동인 두 삼각형의 성질을 생각해봐. 되게 당연한 건데, 우리 뭘 합동이라고 그랬어? 그냥 아예 똑같이 생겼으면 합동이야, 그죠? 그럼 당연히 서로 대응하는 변끼리, 길이는 어떻게? 당연히 같아야 될 거야. 대응하는 각 B랑 각 E랑 대응하는 각이지, 그러면. 맞아? 대응하는 각 길이는 크기가 어때야 돼? 당연히. 같아야 될 거야. 즉, 대응하는 놈들끼리든 끼리끼리 다 서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길이가 같든 크기가 같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가지고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지. 합동이 된다는 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지금 똑같은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결국 얘네랑 똑같아요. 삼각형이 하나로 된다. 딱 한 가지 모양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두 삼각형을 비교했는데 그 두 삼각형의 길이가 다 똑같아. 그 말은 우리 세 변의 길이가 딱 주어지면 그 삼각형 모양이 딱 한 가지밖에 안 만들어진다며. 그치? 근데 두 삼각형을 비교했어. 두 삼각형을 비교했는데 세 변의 길이가 서로 다 같네. 다 같은 상태네. 그러면 당연히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모양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 세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다? 그럼 얘도 같은 놈이네.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그죠? 두 번째,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이 주어질 때, 자,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각이 같으면, 그 크기가 주어지면 그 모양으로 만들어진 삼각형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 맞아? 근데 두 삼각형이 있어. 자, 그냥 이걸로 볼게요. 여기에서 두 변과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랑 같은데 각의 크기 이렇게 같대. 그럼 두 삼각형을 비교했는데, 야, 두 변과 그 끼인각이 주어지면 그 모양은 하나밖에 없는데 상황이 똑같아.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또 어때야 돼,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세 번째, 한 변과 양쪽 끝각. BC랑 EF가 같은데, B랑 E가 같고, C랑 F가 같아. 그럼 그렇게 만들었을 때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오직 딱 한 종류밖에 없다며. 그럼 얘랑 얘랑 결국 같은 놈이라는 얘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이거야. 삼각형이 하나로 작도되는 상황과 요 삼각형 하나로 작도되는 상황 요거랑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같다는 얘기야, 이거. 얘랑 얘랑 같은 놈이라는 얘기야. 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그러면 이제 계속 물어볼 거야. 어떤 두 개의 삼각형이 있어? 얘네 둘이 합동이야. 왜? 계속 물어볼 거야. 그럼 왜일까? 라고 얘기하는데 매번, 얘랑 얘랑 합동이야. 왜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한 변의 길이, 그 끼인각이 같기 때문이야. 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이야. 한 변과 양쪽 끝각이 모두 같기 때문이야. 이거 한글로 다 쓸 거야, 계속? 내가 말로 하니까 그래도 빨리 되지만, 실제로 니네가 이걸 만약에 서술형이야. 학교에서 니네가 수행평가로 나왔어. 그래서 쓰래. 그럼 그 일일이 다 한글로 봐.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양쪽의 끝각이 두 각의 크기가 모두 같기 때문에 둘은 합동이다. 이걸 일일이 다 쓸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건데, 길이로 나타낼 건데, 우리가 변이라는 건, 그러니까 변은 영어로 하면 사이드예요. 사이드예요. 지금 이상한 글자 쓰려고 그랬네. 오케이? 각은요, 앵글이에요. 그죠? L과 E 거꾸로 쓰면 엔젤 되잖아. 나 옛날에 이거 거꾸로 써가지고 되게 쪽팔린
쪽당한 적 있었거든.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잘못 쓴 거야, 이거. L이랑 E랑 거꾸로 써갖고. 그러니까 단어가 있잖아. 엔젤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렇잖아. 엔젤 뜻이 뭐죠? 천사. 오? 맞다. 엔젤. 이게 단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약간 앵글이야 이러면서 썼는데 이렇게 써버린 거야, 내가. 그래갖고 이거 앞에서 애들 저 딱 저랬어. 이러면서 옆에 있어, 막. 나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씨. 수학 선생님인데 영어 좀 못하면 어때? 그지? 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변과 각의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합동 조건을 얘기할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 즉,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얘기 아니야? 삼각형 합동 조건에서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삼각형 하나로 되는 조건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두 개의 삼각형을 비교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 그럼 얘가 합동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매번 한글로 쓸 수 없으니까 합동인 이유를 써라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여기서 SSS라고 쓰겠다는 얘기예요. S가 세 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SSS.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 크기가 같다. 크다? 크가? 크기가 같다. 그럼 얘는 두 변 S랑 S 사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A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S와 S 사이에 A가 있다 해서 SAS 합동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한 변과 양끝각이 주어진다. 얘도 그럼 두 삼각형을 비교하는 거니까 한 변과 양끝각 크기가 같다 라고 얘기하면 한 변이 가운데 있어요. 이 변의 양쪽에서 각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A와 A가 그 바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ASA 합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동 조건을 얘기를 할 때 머릿속에 칵 박히게 하려고, 여러분 세세세 해봤어요? 세세세 이런 거 해봤냐? 어릴 때? 그래서 얘를 네, 세세세 사스 아싸 이렇게 외워요. 세세세세세 아싸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겠죠? 세 개의 합동 조건 세세세 사스 아싸.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합동 조건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되게 간단한 예를 들 건데,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주고, 자, 여기가 3, 여기가 2야. 여기가 3, 여기가 2야. 그리고 내가 여기가 40도라고 하고, 여기를 40도라고 했어. 이때 A, B, C, D, E, F 얘네들이 합동인 이유를 쓰래. 그러면 자, 봐봐. 정확하게 증명하는 순서를 써줄 거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뒤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지금 다 풀어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런 요령을 갖고 직접 풀어오고 다음 시간에 좀 질문 위주로 좀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진도를 거의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보면 얘네들이 합동인 이유를 써야 돼. 오케이? 그럼 딱 봤더니 우리가 합동인 이유를 설명하려면 세세세 사스 아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야. 맞아요? 맞아요? 셋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셋 중에 이 세 개 중에 어떤 이유로 얘네들을 합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스인 거 보여요? 그럼 얘가 사스인 이유를 간단하게 써주는 거야. 기호로. 자, A, B와 D, E가 같죠? 얘네 길이 다 얼마야? 다 3으로 같죠, 지금. 맞아? 또 BC와 EF가 2로 같아요. 맞아? 이거 지금 뭐 얘기한 거야?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알려준 거야. 맞아요? 마지막 뭐 하나 더 얘기해야 돼? 끼인각. 그 끼인각이 같다 얘기해야 되지. 그걸 기호로 나타내면 뭐야? 그러니까 각 A, B, C와 각 D, E, F가 같다라고 해야 되겠지. 이거 몇 도로 같아? 40도. 이거 내가 지금 뒤에 이제 는 해갖고 3이다, 2다, 40이다까지 써주고 있는데 문제에 따라서 얘네들의 길이가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냥 얘네들만 이거 길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 안 써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합동인 거라고? 삼각형 누구?
A, B, C와 누구? 순서 맞춰서 써줘야 된다고 했어. D, E, F가 합동이다. 세 개의 짝대기, 그죠? 그리고 얘가 왜 합동이라고, 무슨 합동이라고 이걸 그래서? 사스 합동.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SAS 합동이라고 적어주는 것까지가 우리가 얘네들이 합동인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문제에서 얘네들이 왜 합동이야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러면서 네모칸 넣기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런 문제 나오면 이런 거 물어보거나 중간에 뭐가 같은지 물어보는데 이거 잘 찾아서 쓰셔야 되고요. 이거 내가 각 쓸 때 이거 요 40도라는 가 그냥 각 B로 써도 되지.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 맞아? 요 문제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주의할 건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삼각 이렇게 돼 있어. 얘가 말은 뭐야? 그래서 얘네 이렇게 요거랑 요거에 요렇게 각이 같다고 돼 있어. 그럼 내가 여기를 A, B, C, D라고 했을 때 얘랑 지금 합동인 이유를 쓰라고 했거든? 이거 왜 합동인지 한번 써볼까?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왜 합동일까? 합동인 건 보이니? 얘랑 길이 같지? 우리 여기 BD라는 애가 같이 지금 사용되고 있지? 같이 사용되는 변을 뭐라고 하냐면 공통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얘는 A, B와 C, B가 같아요. 같다고 지금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BD. BD는 공통이죠. 지금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다 BD를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길이 같겠지. 맞아? 또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같네. 이 각을 표현할 때 얘가 B에 있다고 해서 둘 다 각 B다. 이거 맞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 B라는 점에서 만들어지는 각의 종류가 총 3종류가 있어. 요렇게랑 여기 전체의 각을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각 B라고 쓰시면 안 돼요. 오케이? 꼭 다 구별하세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각 A, B, D. 또 각 C, B, D.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순서에 맞게 좀 써주세요. 이것도. 그러면 누구랑 합동이다? 삼각형 A, B, D가 합동이야. 누구랑? 이거 순서 맞추라고 했다. A랑 같은 역할 하는 애가 누가 여기서는? C죠. B가 같은 역할 하는 애 누구야 이거? 똑같이 B네. D도 D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합동이다. 무슨 합동?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 각 아닙니까? 뭔 합동? 사스. SAS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합동 단어는 이거 한글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영어로 이렇게 둘이 합동이다. 사스까지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다 풀어오게 될 거고요. 오늘은 내가 원래 이제 유형별로 좀 중요한 것들 계속 문제풀이 좀 해줬었는데 전부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좀 해볼 만한 거 뭐가 있을까? 유형 12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럼요. 유형 안 했잖아요. 63. 네,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이렇게 갑시다. 요 유형이 좀 어렵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든 유형을 다 하진 않았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이 뭘 해오냐면 얘가 지금 총 64번까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문제풀이 지금 아예 안 할 거야.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안 할 거니까 집에서 여러분은 뭐만 풀어오냐면 홀수번만 풀어와요. 절반이에요. 유형 홀수번이요? 아니요. 그냥 문제의 홀수번 다. 모든 유형을 다 푸는 건데 그 문제들의 홀수번만 1, 3, 5, 7, 9, 12 이렇게 하고 홀수번만. 그럼 우리 32문제밖에 안 돼요. 그죠? 되게 적잖아. 그죠? 알겠죠? 뭐 이미 짝수번을 뭘 딴 거 풀었으면 님 손해고요 그냥. 자, 홀수번만 풀어오세요. 됐어요? 됐어요?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양도 적어요. 그죠? 대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우리 합동 조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야. 연습이 충분히 필요해요. 그래서
합동 조건 얘기할 때 하나씩 하나씩 이거 왜 합동이지? 꼭 제발 생각하면서 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다음 시간에 시킬 거야.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야 그러면 이거 삼각형 얘네들 왜 합동이지? 해서 한 명씩 시켜볼 거야. 알겠죠? 연습해보라는 거야. 꼭 집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얘기 안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꼭 연습하고 오세요. 알겠죠? 아시겠죠? 왜 대답들이 없지? 네.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잠깐 기다려. 자, 일단 영상은 여기서 끊도록 할게요.